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이 보면 일단 촌스럽잖아요. 일단 게임이 안 되죠. 한쪽은 자기 정치 운명과 자기 모든 걸 걸고 왜 미국 왜 우리 같은 민족 못 살게 구는 거야. 우리 평화 원해. 우리 전쟁 싫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한반도 운명은 한국인이 정하는 거야. 우리 땅에서 니들 마음대로 전쟁 벌면 안 돼. 북한이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라고?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거 좀 잘 살게 되면 다 풀리는 문제야. 좀 못난 동생, 좀 인생 꼬인 동생 좀 챙겨서 간다는데 왜 양키 니들이 왜 사사건건 간섭이야. 이러고서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버티는 우리 달림 혹은 평화를 지켜내는 대통령이라고 포지셔닝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포지셔닝 한 거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깰 거냐 이거지. 그거를 가만히 떼게 들고 나가서 4명, 5명이서 통일교 앞에서 줄줄이 이렇게 똥똥똥 새똥 싸듯이 떨어져 갖고 자빠져 갖고 앉아 있는다고 그게 깨지냐고요. 그걸 분단 체제이고 저쪽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무장해야 돼. 핵 쌤 이런다고 깨지냐고 그게 그 프레임이. 그 프레임이 뭔지도 모르고서 정동영 나경원이처럼 정동영 김부겸 조배숙 시다바리로 미국 쫓아가서 사드 반대하는 거 옆에서 둘러리하고 오면 깨지냐고 그게. 이걸 깨지 않으면 야당의 미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의 핵심 메시지가 닥치고 평화거든. 전쟁이냐 평화냐. 너 전쟁 싫지? 오케이 그럼 닥치고 평화. 이게 상대방 핵심 메시지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정면으로 깨버려야 된다고. 그거 깨지 않으면 야당에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는 방법 뭐냐. 더 큰 빅픽처, 더 큰 빅픽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더 큰 빅픽처는 바람직하게는 진실된 더 큰 빅픽처면 좋고 급하면은 거짓말 더 큰 빅픽처도 좋아요. 예를 제가 2개 만들어 드릴게요. 제 친구가 이게 이제 운전이 법 없이 하는 운전이거든요. 법 없이도 하는 운전이 아니라 법 없이 하는 운전이에요. 수시로 그냥 획 돌려서 노란선 중앙선 넘어서 유턴하고 막 그래요. 쓱 봐갖고 자기 딴에 급하니까 이제 노란선 넘어서 획 유턴해서 가다가 바로 경찰에 걸렸네. 경찰이 쓰라 그러니까 경찰차 지나서 앞에 한 20m 앞에 쓴 다음에 탁 핸들에다가 탁 손잡고서 고개를 쫙 쳐박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친구가 옛날에 대학 때 연극반 했었거든. 경찰이 오니까 끼가 있다. 탁 고개를 들었는데 온 얼굴에 슬픈 표정이랑 그다음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이 표정으로 들고서 경찰 바라보고 아저씨 제가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금 병원 영안실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아니 그 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가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대학교 다닐 때 77년에 11월 달에 서울대에서 도서관 대열람실 점거 농성 시위가 있었어요. 한 300명이 도서관 대열람실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 닫아 걸고 책상으로 바리케이트 싸우고 한 10시간 버티다 끌려나왔다고요. 그때는 전경이 없을 때예요. 77년엔. 그러니까 전투경찰이 없다. 이게 일반 경찰이 진압복 입고서 이게 진압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압이 늦어요. 일단 머릿수가 안 되니까 일반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탁탁차 타고 이제 한 400명이 이제 경찰서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하나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여러 명 구속됐어요. 1학년들도 구속도 되고 학교 잘리고 그런 1학년은 보통 학교 잘 안 자르는데 잘린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뭐라 그랬냐. 너 왜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대열람실이라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 화장실 안에서 똥 싸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간에 혹은 그 기간 동안에 네가 대변 본 적이 없다는 걸 생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풀려났다고 그 친구.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상대방이 엉터리 개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빅픽처다. 그럼 그거보다 더 큰 빅픽처로 덮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거짓 빅픽처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셔서 저기 영안실에 있어요. 혹은 그 시간에 저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짓 빅픽처가 아니라 진실된 빅픽처를 갖고 있다고요. 왜 그거 안 쓰냐 이거야. 우리가 두 개나 갖고 있어요. 하나는 첫째 뭐냐? 북핵과 미사일이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의 작품이거든요. 제가 반동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로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원래 역사학에서 리액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반동이라는. 그러니까 전체주의로부터 개혁개방으로 오다가 시진핑 때 그 전체주의로 반동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토탈리테리안 리액션 맞아요.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에 우리 반대한다. 북핵과 미사일은 저건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의 작품이다. 6번의 핵실험 중에 4번이 시진핑 체제 때 됐었고 30여 번의 유의미한 미사일 실험 중에 25번이 시진핑 체제에서 됐다. 저거 까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저기 차이나 기술과 부품 나온다.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옹호하거나 북을 옹호하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천자중화 시스템의 노예들이다. 야, 문재인 너 천자중화 시스템의 노예 맞아? 이러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 민족 감정을 건드릴 수 있게. 아, 그게 현실이니까. 진실인데 왜 못 얘기해요? 두 번째, 빅피처 또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야, 저기가 임마, 저기 분단 이후 한 600만 명의 민간인을 잡아 죽인다고 70년 세월 동안. 600만 명의 민간인을 잡아 죽인다고 국가 비즈니스가 저기 뭐야 그 위조 지폐 찍고 마약 팔고 짝퉁 양담배 팔고 외국인 납치하고 이게 국가 비즈니스인 이상한 놈들이야 저기. 거기 김일성 영생교야. 그거 믿고 어떻게 외교적 수단 대화적 수단으로 비핵화하냐. 그냥 문질러 버려야지. 북한 해방 방법이 없어. 야 미국 너희 말이야 들어가서 접수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거 고려하고 또 우리 휴전선 남쪽의 대한민국 역량 고려해서 당장 흡수통일 우리 못하니까 우리 욕심 안 낼 테니까 너희가 거기서 근사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를 한번 북한 우리 동포 2,500만을 해방시켜서 이행시켜봐. 이러고서 얘기를 해야죠. 북한 해방만이 진정한 비핵화다. 다른 거는 전부 될 수가 없다. 미국은 북한을 좀 더 군사적 그다음에 경제적 그리고 플러스 저걸로 압박해야 된다. 이러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거기 국회의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개성공단 철수였다. 이따오 소리를 하는 게 이게 통진당 의원이나 저기 어디 무슨 이상한 의원이지. 이게 무슨 저기 뭐야 이석기 치다발이 하면 되겠네. 뭐하러 자한당에 당신 그거 저기 그 적 달고 있는 거요? 그럼 다른 자한당 의원들이 나서서 저거 간첩 같은 놈이다 그러고서 적을 파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박근혜도 적 파냈는데 그걸 호적을 못 파내? 그거 호적도 못 파내면서 어떻게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냐고 나경원 씨. 그냥 국회의원이면 나 특권층이요? 그래서 특권층은 특권층끼리 끼고 도는 거요? 빠지 달면? 이게 빅픽처를 두 개로 덮어야 된다고요. 하나는 북핵은 시진핑 체제의 작품이다. 그리고 시진핑 체제의 전체주의 반동과 인류 문명에 대한 전체주의적 도발을 우리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북핵을 옹호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는 건 시진핑 시다바리들이 하는 짓이다. 이러고서 상대방을 쳐야 되고. 아니 이미 발언도 있잖아요. 박원순이가 했잖아 발언 멋있게. 한국은 중국이라는 말공둥이에 눌러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로서 말이 말리를 가면 같이 말리를 갈 수 있다. 이게 박원순이 한 말의 핵심 아니오. 문재인은 거기 가서 연설하면서 대통령이란 자가 중국은 태산이고 한국은 그 앞에 동산이다. 아 그런 얘기 하면서 너희 지금 시진핑의 전체주의 반동 시다발이냐 이러고서 까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북한 해방에 이르는 길이다. 그게 어떻게 굽이굽이 가든 북한 해방을 당기도록 미국이 노력해야 된다. 이러고서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에 욕을 해야지. 그러고 스크럼 짜고 한 10명이 영어 잘하는 의원 끼든지 영어 잘하는 통역사 껴갖고 미국 워싱턴에 가서 미국 조야를 흔들고 와야지. 그렇게 돼야 그 트럼프랑 다이다이 맞서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한다라는 문재인을 그냥 주저앉힐 수 있는 거죠. 한반도 운전자론 하는 그 이상한 얘기를 주저앉힐 수 있다고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그런데 지금 야당의 얘기는 결국 트럼프 못 믿을 놈이고 분단은 당연히 유지되는 거고 분단이 유지되는데 쟤들이 자꾸 핵 가지고 노니까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하고 미국 핵우선 열심히 덮어써야 된다. 이 소리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매력도 없고 납득도 안 가고. 여러분 진실은 뭐냐? 미중전쟁이고 진실은 북한 해방이거든요. 진실의 빅픽처로 상대방을 덮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참깨와 호박이죠. 뭐냐면 지금 상대방은 큰 악마의 그 호박을 굴리고 있어요. 한반도 운전자론이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고 뭐 이런 큰 악마의 지금 호박을 굴리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 전에 70년 전부터 나온 그 조그만 다 사가 빠진 참깨. 미국 해구산 아래서요 냉전 분단 체제 계속 유지하면서요 미국이 잘 보호하게 하는 게 맞는데요. 저 트럼프라는 개객기는요 틈만 나면 대한민국 팔아먹으려 그래요. 개객기 이거잖아 지금. 그 참깨 그 썩어 빠진 참깨 70년 묵은 참깨 골백 번 굴러봐야 호박 한 번 굴르는 거 감당하냐고요. 시뻘건 호박인데. 그러니까 이 호박보다 더 큰 호박을 우린 굴려야 된다고요. 문재인이 굴리고 있는 호박보다. 닥치고 평화 호박보다 더 큰 호박 굴려가지고 뭉겨버려야지. 그 썩어 빠진 70년 묵은 참깨 가지고 1억 번 굴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게, 너희 근데 왜 호박 못 굴리지? 머리가 꼭 나빠서는 아닌 것 같고 배짱이나 원칙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인간들이 이 야권에 있는 인간들이 이게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간판은 정당으로 내걸었는데 실은 지역구 정치 자영업자들의 네트워크 같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서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 미국 언론과 미국의 국내 여론도 공작하는 힘이 중국한테 있는데 내가 중국을 저렇게 정면으로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이라고 치고 나가면서 비판하면서 문재인 586 집단 보고 너희는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는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에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매국노야. 이 소리 했다가 내가 골로 갈 것 같은데 중국 애들 공작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 아이오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문에다 대고 중국이 간지 광고를 내는데 간지를 신문의 일부인 척하고서 만든 내용이에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진핑이 아이오와에서 보냈던 즐거운 날을 그리는 책이 나왔다. 그게 왼쪽에 있는 기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무역이 가지고 오는 상호 이익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 기사예요. 특히 그 상호 이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오와 농민들 콩팔 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인 척한 간지를 넣어서. 자, 미국에 대고 이 짓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국적자가 한두 명이냐고요.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보통 결합돼 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작하면 나 골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호박 굴릴 깡다구가 없는 거예요. 또 종북에 찍혀도 골로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호박 굴릴 깡다구 없는 거예요. 야권 의원들이. 그래서 내가 권하는 건 뭐냐면 그 깡다구 가져라 이거요. 어차피 전쟁판이야 이젠. 깡다구 가지고 오케이 너희 나 공격해라. 난 여기서 버틸게. 이거 지금 꽤 잘해온 게 김진태예요. 거기는 원래가
그 충청 강원도라 원래 야권 성향이 강한 선거구이긴 하지만 잘 버텨왔다고. 그래서 저번 총선에서 그 와중에 자기 말 맞다나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싸움판 벌어진다. 나 그냥 깡다구게 일 저질를게 이게 돼야 돼요. 이런 면에서 제일 제가 아깝게 생각하는 인재가 조전혁이에요. 조전혁이 18대 때 그 전교조 리스트 깠다가 하루에 3천만 원 벌금을 맞았다고. 리스트 안 내리면. 그래가지고 그거 안 내리고서 조금 버티다가 결국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조 의원 만나가지고 당신 그거 왜 내렸냐. 그랬더니 여러 주위에서 저기 자기 가족들이 이제 세상 시끄럽지 말고 우리도 좀 살자 그래서 내렸대. 그래서 내가 이 양반 겉으로는 투사로 보이는데 근성이 투사가 아니구나. 깡다구가 참 작구나. 이걸 느꼈다고요. 그 활달한,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조전혁 씨. 조전혁 의원. 그 활달한 사람이 그 깡다구를 못 부리는 거예요. 그 깡다구 어떤 깡다구냐. 이거예요. 제가 제 식으로 하면 이거라고. 회계에 의하면 빚도 자산이거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형성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나 1년에 100억 부채 지냐? 하루 3천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2억 천이고 한 달이면 10억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캐러반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드디어 10억 돌파. 전교조와 싸우면서 빚이 10억으로 돌파됐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00억 돌파. 전교조와 싸우면서 빚이 100억으로 돌파됐습니다. 지역구 우리 자유시민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돈 주면 캐시로 달라 그러고. 생활비만큼 줄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쇼를 부리고 다니면. 그러니까 퍼질러져 가지고 쇼를 부려버려야지 비주얼로. 근데 나도 황제노역 살게. 그 황제노역 하면은 하루에 몇 억씩 하잖아요. 나 벌금 못 내서 황제노역 할게. 잘은 모르지만 벌금형 가지고 황제노역 한 거 가지고는 국회의원 자격이 달 안 될 거예요. 징역형이 아니니까. 그 벌금 못 내 가지고 끌려가서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한 30일씩 황제노역 한다? 얼마나 훌륭해요. 거기다 탁탁 하지. 제가 1년에 빚이 100억씩 쌓이는데 그걸 30일에 떼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감사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에 무려 3천만 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너스레 풀면서 비주얼로 개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제 깡따고 가져야 돼요. 어차피 싸움판이에요 이거. 김무성 씨 내가 오늘 욕 많이 해서 미안한데 나경원 씨 마찬가지로 홍준표 씨 마찬가지로 깡따고 가지고 개기세요. 중국 비판하고 북핵의 배후가 중국이란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편드는 자들은 결국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의 시다발이라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북의 핵과 미사일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 해방뿐이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진실을 떠들라고. 박근혜는 겁나서 못 떠든다고 치고 이것도 못 떠드냐고. 이것도 못 떠들면 머리도 배짱도 기계도 없다는 거죠. 머리 배짱 기계 셋 다 없으면 삼무면 뭐가 돼요? 삼류 상습 무전취식 양아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 거 하나도 배팅 안 하고서 국민이 만들어준 세비와 국민이 만들어준 특권에 빨대 쪽쪽 빨고 있는 양아치밖에 더 되냐고. 깡다구 있게 호박 굴리세요. 큰 호박 굴려갖고 상대방에 굴리고 있는 닥치고 평화라는 호박을 뭉개버리는 진실의 호박을 굴리시라고. 진실의 바위덩어리를 굴리시라고. 거기는 두 개로 구성된 바위덩어리예요. 절반은 중국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중국 길들이기, 미중전쟁에 대한 지지. 이쪽 절반은 북한 해방만이 유일한 비핵화의 길이다라는 진실. 이 둘로 이루어진 큰 바위덩어리, 어마무시한 바위덩어리를 굴려버려서 상대방의 시뻘건 호박을 뭉개버리시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호박을 제대로 굴려야, 그런 바위덩어리를 제대로 굴려야 야당 다음에 징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전체주의 3종 세트입니다. 시진핑의 전체주의 반동이 있고요. 김일성 영생교 전체주의의 발악이 있고요.
문재인 이거 586을 596이라고 썼네요. 문재인 586의 유사 전체주의 그리고 친전체주의 행태가 있다고요. 문재인 586의 유사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 공포 숙청과 여론 홍수 세뇌예요. 공포 숙청은 적폐 무슨 위원회 짜가지고 적폐 잘라내고 위원회 짜가지고 적폐 잘라내고 검찰도 구속하고 판사가 징역형 때리고 이게 공포 숙청이죠. 여론 홍수 세뇌는 뭐냐? 매스미디어 다 장악하고 뭐 언론계 그 다 이상한 그 아이디어 가진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서 계속 이 문제인식 말하자면 닥치고 평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걸 계속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론 홍수 세뇌가 이게 영어로 뭐냐면은 그 인지과학에서 그 availability cascade거든요. 뭐냐면 여기 가도 문재인 한반도 운전자론 평화 좋아요. 저기 가도 문재인 한반도 운전자론 평화 좋아요. KBS가 김정은 신년사를 방송을 해주고 그걸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나와서 빨아주고 그걸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낙연이가 빨아주고 그 앞에서는 문재인이가 빨아주고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도 다 그 소리니까 그게 진실인 모양이야. 그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홍수 세뇌로 여론 홍수로 사람을 세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지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여론 홍수 인지 부조화라 그래요. availability cascade. 그 다음에 친전체주의는 뭐냐? 친중 친북하는 게 친전체주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전체주의고 코아는 그게 유사전체주의, 국내에 대해서는 유사전체주의, 북한 및 중국에 대해서는 친전체주의. 그 다음에 김일성 영생교는 전체주의 발악이고 중국의 경우엔 시진핑은 전체주의 반동을 하고 있고 이 전체주의 3종 세트가 지금 한반도를 꽉 지금 목을 조르고 있는 거라고. 이걸 뜯어내는 거거든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번영의 길을 열어 젖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깡다구 있게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을 비판하고 중국 길들이기를 지지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 편을 들어서 개기는 거는 결국은 북한을 역성 들고 중국 편을 드는 거는 결국은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의 시다발이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해방만이 유일한 비핵화의 길이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 어떤 일 벌어지고 있는지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티스 쫓아냈잖아요. 제가 세넷 탈출에서 말씀드린 듯이 트럼프가 별로 정치적 타격 안 봤어요. 1월 2일 날 신년 국무회의를 하는데 트럼프가 매티스를 자기 바로 왼쪽 자리에 앉힌 거예요. 좌청령으로 앉혔습니다. 매티스가 이 국무회의 끝나고 와서 국방부 고위급 회의를 할 때 중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 Remember China, China, China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는 주적을 소련 및 그를 승계한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바꾸겠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공개적으로 뭐라 그러냐? 소련 및 러시아 계속 견제를 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위협이 무지하게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간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주적은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바뀌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이런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거의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요. 제2차 세계대전급 혹은 우리로 치면은 19세기 말에 이제 현대 문명이 아시아를 덮쳤을 때 그런 성격의 변화 그 급으로 보면 그런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오늘 욕먹으신 그 정치인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파워 있는 자리에 있고 바치도 갖고 계시고 다선이고 이러니까
이 호박을 좀 굴리세요. 큰 바위를 굴리시라고. 그래서 상대방의 닥치고 평화라는 새빨간 요만한 호박을 뭉개버리시라고. 그 분단을 전제로 해서 분단 아래서 한미동맹과 미국 우산 아래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미국이 그러니까 저 나쁜 저 친북 문재인 정부 쥐어패야 된다. 그래야 우리 동맹이다. 이러한 캐캐 묵은 70년 묵은 그 사대주의적 쫌뽀근성 버리시라고. 지금 판이 그런 판이 아니에요. 판이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서 중국을 길들이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고 그 와중에 타겟 넘버원 가장 노른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북한 해방이 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중국 비판하고 북한 저렇게 정면으로 그 진실을 폭로했다가 내가 이 한국에 있는 중국 커넥션, 한국에 있는 간첩 종북 커넥션 찍혀갖고 내가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쫌뽀 같은 무의식에 깊게 작용하고 있는 두려움 떨치고 이런 호박과 같이 생긴 거대한 바위를 굴려가지고 문재인 586이 지금 굴리고 있는 닥치고 평화라는 새빨간 호박을 뭉개버리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